이 남자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강제로 성병약을 먹입니다. 개또라이인 거예요. 이 남편이 속칭 여성을 상대로 하는 안마 시술소 택배업소에서 자신이 관리사로 들어가 여성에게 돈을 받고 몸을 판 거예요. 비오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불륜 잡는 헌터 공룡아빠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저희랑 공룡 아빠님이 만나게 된 계기가 좀 독특하잖아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거 말씀하실 때 왜 소름이 돋았냐면 대한민국이 이렇게 좁구나. 참 인연이 묘한 게 당시 여기 비오 인사이드 회사에 저희가 불륜 상간자를 규탄하기 위해서 집회를 하기 위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저희가 집회가 끝나고 나왔는데 우리 PD님하고 작가님이 나오셔서 팬입니다. 저희 채널에 출연 좀 하실 수 있나요? 라고 얘기했었을 때 뭐지? 이건 무슨 경우지? 저희들도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보람되고 굉장히 뿌듯했다.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주고 인터뷰해줄 수 있냐 이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가 하는 행실이 정말 올바른 행실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집회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집회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형사처벌 조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저를 흉내내다가는 명예훼손죄나 여러 가지 스토킹 이런 범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바뀌었던 계기는 고소고발을 너무 받으니까 야, 이 불륜 상간자들이 너무 악랄하구나. 니들의 죄를 덮기 위해 공권력을 이용해 형사처벌을 방어막을 쳐서 자신들을 보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우리가 무서운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죠. 그것이 뭐냐면 누구를 특정하지 않고 그 사람 일하는 근무지, 집, 그 어느 곳이라도 좋다. 내가 피해자를 대신해 그 메시지를 전달해 주겠다라고 시작한 첫 번째 곳이 부산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부부는 아이가 없어요. 근데 아내가 불륜을 저지릅니다. 근데 남편도 집안이 괜찮아요. 이 아내 쪽 집안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륜을 하든 안 하든 이혼할 때는 재산 분할을 5대5로 갑니다. 기여도에 따라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상간소송에서 최고액이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이 잘 안 나와요. 저 얼마 받았다 그랬죠? 680만 원. 그러니까 3천만 원이 안 나오는데 저희가 어떤 부산 지역에 가서 상간녀로 지목된 이 사람이 참 교활해요. 너무 교활할 정도로 남편을 괴롭히고 그리고 이 속칭 요즘 전문 용어로 나르시시스트. 이거가 무슨 뜻이냐면 나르시시스트 이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불륜을 저지른 것이 죄라고 느끼질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 불륜을 저지르게 된 계기가 바로 배우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지 나는 잘못이 없어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열이 받았던 순간은 뭐냐면 사실 유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전화통화를 하든 증거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불륜녀라고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여성분에게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전화만 한 곳밖에 없거든요. 근데 전화를 끊었는데 경찰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신고를 했다고. 협박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눈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야, 얘네들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아니, 나는 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불륜 상간을 저지르는 사람들은요, 일말의 죄책감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불륜의 이런 치부가 드러나는 걸 숨기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법을 이용해 자신들의 방어막을 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을 응징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할 얘기하고 너희들에게 공포의 존재가 되면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집회인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러면 이 집회도 방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먼저 만든 게 바른가정 지키기 운동본부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룡아빠로 가는 게 아니라 바른가정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 공룡아빠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산 한복판에 그 사람이 일하고 있는 근무처 바로 앞에 집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제가 용기를 얻었던 게 뭐냐면 처음으로 집회를 할 때 부족한 것도 많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상대의 명예훼손을 하면 안 되고 또 비방의 목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한 그 당시인데 처음에 했을 때만 해도 그 여파를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 더 갔어요. 왜냐면 아무 반항을 안 하니까 얘네들이 이게 뜨뜻미지근한데 한 번 더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거예요.
두려웠던 거죠. 또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완벽하게 다 그 직장 내에 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냐면 중간에 재판에 남편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을 다 들어주고 재판이 이미 끝난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경우지?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우리가 좀 더 철두철미하게 집시법 위반이 어떻게 하면 위반이 되는 거고 집회의 원리 원칙과 집회를 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의무와 그리고 집회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회로 인해서 상대에게 좀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공적인 목적으로 누군가를 비방하기 위함이 아니라 목소리를 대신해서 사회적 어떤 여론 형성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준비하면서 조금씩 발전돼 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시점이 점차 커지고 영향력이 생기고 불륜 상간자들에게는 공포의 존재가 점점 돼가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내가 처음에 모르고 시작하고 고소 고발이 들어오고 지금도 법적 다툼을 하고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가 왔다는 것에 대한 보상이 지금 되는구나 라고 긍정의 힘으로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희가 여기 와서 외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외침이 파급력이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바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피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를 흉내내려는 분들이 계세요.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 흉내를 내다가 뒷감당을 제대로 못하면 역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법문팀이 반드시 있고 양옆에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는 변호사의 상담을 반드시 받고 그리고 법률적으로 우리가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벌써 리스트부터 뽑아서 그것을 하나씩 빼가면서 법에 접촉되지 않고 그리고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기준에서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기준만 해서는 파워가 약해요. 사실 파워가 강하려면 야, 너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도 이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제가 그동안 노력하고 준비해왔던 저의 데이터베이스가 점차 다듬어지고 그것이 파급력으로 이어져간 결과물이 아닌가. 요즘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회를 한다라고 하면 공룡 아빠가 왔다라고 하면은 지역의 마음 카페가 엄청 술렁술렁하거든요. 이제 그런 반응은 이제 많이 느끼시는 편이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유명해졌다라는 표현보다는 불륜 상간자들이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대상자가 없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그리고 불륜 피해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 공룡아빠 하나 빼놓고는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불륜 상간자들을 많이 만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핵심적인 얘기를 못해요. 법리적인 것만 얘기를 하지. 하지만 저는 피해자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신해서 어떤 얘기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가게 되면 공룡아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지금 뭐가 발달돼 있죠? SNS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등장하고 그 지역에 나타났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저를 알면 그 지역에 불륜 상간자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A라는 식당이 있어요. 그 앞에서 저희가 집회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그 식당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저희들의 어떤 공룡아빠 효과로서 불륜 상간자들이 가장 어떤 심리적 압박감, 불안감, 공포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기습적으로 그 지역에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났을 때 도망도 못 가요. 제주도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남편과 부인 사이에서 남편이 할아버지한테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시가 20억 정도에 되는 땅을 물려받는데 그 땅 위에서 10년 동안 불공정 계약을 하고 장인 장모가 고깃집을 하면서 떼돈을 벌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아내가 외도를 저질렀다라는 내용으로 한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게 되면 누가 봐도 진짜 분노가 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실제로는 못 봤어요. 본방을 못 봤고 저희가 당시 제보가 막 진짜 미친 듯이 폭주할 때는 당시 제가 외국에 있었을 때였어요. 왜냐면 그때가 설날이었거든요. 설날 전에 방송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날에 있었을 때 저한테 많은 제보가 오는 거죠. 이분 좀 도와줘라. 이분 불쌍하다. 이 피해자분이 너무 불쌍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딱 봤는데 제가 아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더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보면서 제가 커뮤니티에 제 공룡아빠 커뮤니티에 이 사건 저 공룡아빠가 직접 다루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곧 제주도 출정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술렁이었죠. 왜냐하면 그때부터 공룡 아빠가 제주도에 온다라고 한다면 완전히 이제 발칵 뒤집어 놓으니까 단순하게 시사 프로그램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뭐 앞뒤 없거든요. 돌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이것이 방송에서 나왔을 정도니까 당연히 이게 팩트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 맛집 흑돼지집이 정말 나쁜 집안 그리고 그 아내가 불륜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제주도에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제주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저 공룡 아빠 제주도 도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당시 그 해당 흑돼지집이 저 공룡 아빠 왔다라는 걸 알고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갔는데 제주도가 좁긴 좁더라고요. 저와 스테리 둘이 다니는데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이미 맘카페에는 공룡 아빠 도착, 나 봤어. 이제 뒤졌네. 야, 저기 고깃집 이제 어떡하냐. 막 이제 대놓고 저격성의 글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반대 지역으로 가가지고 일부러 잠수를 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가자마자 바로 어떻게 들어가면 피할 수도 있으니까 언제 공격할지 모르게끔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숨어 있는데 이때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그 영상을 보게 되면은 제보를 했던 사람이 사촌 누나, 피해자가 사촌 남동생입니다. 근데 사촌 누나와 그 피해자라고 하는 남편분하고 통화를 다 해봤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피해자들을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봤잖아요. 제일 먼저 피해자들은요, 말을 똑바로 못해요. 저희들이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공포와 두려움 아니면 이 어떤 분노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되게 기뻐해. 우리가 가서 확인 사살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자기네들이 작전을 짜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 재밌는 사람이네. 한번 꺾었죠. 그러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쪽의 말만 100% 듣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남편분과 대화를 계속 하는데 남편분이 뭔가 좀 이상해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남편분이 이실직고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불법 행위를 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불법 행위예요? 그러니까 딴 게 아니고 관광객이 와서 성매매를 요구하면 성매매 할 수 있는 곳에 자기가 픽업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과연 그게 진짜일까? 왜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지? 그러면서 그럴 수도 있죠.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죠. 자녀들 먹고 살게끔 하기 위해 돈 벌려고 그런 거잖아요. 안심을 시켰어요. 이거 뭔가 있겠다. 더 파보자. 왜냐하면 저희들의 촉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사촌 누나라는 사람하고 통화를 했는데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대화를 해보면 촉이 와요. 이 사람은 예를 들자면 좀 웃자고 얘기하면 도라이도 급수가 있어요. 급수가 있고 단수가 있습니다. 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조금 약한데 급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개또라이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혀 달갑지가 않아요. 뭔가 우리가 속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느낌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간다는 건 뭐냐면 원래 남편분을 인터뷰를 먼저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쪽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그림이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남편의 이 말과 사촌 누나의 이 언행이 이상하다. 역으로 가자. 그래서 가해자라고 생각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희들의 호텔에 찾아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차피 방송에서 나왔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포커스를 이 사람들 말에 포커스를 두지는 않았어요. 피해자의 포커스를 두고 대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상대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두렵죠. 그리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 공룡 아빠가 등장할 때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 앞에 나타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한 잘못을 졌고 두렵기 때문에 나타나질 못해요. 그런데 저라는 사람을 만나러 호텔까지 왔어요. 그래서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중요한 거는 이것은 뭐 저희들만의 어떤 노하우지만 어떤 조사 기법이에요. 굉장히 암묵적으로 상대의 논점을 흐리는 질문들을 여러 가지를 팍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노하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C라는 얘기를 하고 갑자기 거기다가 B 얘기할 것처럼 얘기하고 Z 얘기하고 이러면 막 섞이잖아요. 이 기법을 얘기를 하고 섞이는데 다시 거꾸로 얘기를 해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진실인 거예요. 그 어머님도 장모님이라는 사람이 막 커피를 못 먹어요. 막 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 뭔가 있는 것 같은 하고 나서 운을 먼저 띄웁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남편분이 불법 행위를 하니까 갑자기
이 아내분이 울라고 그래요. 아, 이거 뭔가 있다. 반전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 아내분이 저희를 못 믿는 거예요. 얘기는 하고 싶은데 우리를 못 믿어요. 왜 못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공중파 방송 PD도 그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악마의 편집으로 우리를 쑥대밭을 만들고 우리를 지금 이 지경까지 만들었다.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다. 진짜 10번을 얘기했는데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없다. 어떻게 나가길 바라냐라고 얘기하고 설득을 해서 증거 자료를 봤는데 반전의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불법 행위를 한 건 맞는데 이 남편이 속칭 여성을 상대로 하는 안마 시술소 택배업소에서 자신이 관리사로 들어가 여성에게 돈을 받고 몸을 판 거. 그것을 어떻게 알았냐면 여성분이 증거를 갖고 있는 걸 보고 저희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이 남성분이 수년 전서부터 성병에 걸려서 비뇨기과에서 성매개 간염균을 치료한 정황을 다 뽑아 갖고 있는. 그러면 상식적으로 반대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불륜 상간자들을 찾거나 응징이라기보다도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 활동을 하지만 내가 외도를 안 했는데 내가 성병에 걸렸다면 누구를 제일 먼저 의심할까요? 배우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남자는 자신의 배우자에게 강제로 성병약을 먹입니다. 왜 먹일까요? 자기가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성병이 걸린 건 자기가 너무 잘 아니까 이것이 아내에게 옮기게 되면 더 큰 화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낫게 하기 위해서 강제로 먹여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이상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놀랬던 건 뭐냐면 이 방송에서는 남편이 일을 도왔다라고 했는데 도운 게 아니라 총 매출액의 몇 퍼센트를 받아서 진짜 월급으로 따지면 400~500만 원의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이 남자가 일을 하는 도중에 사라져요. 장인 장모도 의아했던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갑자기 알바를 하러 간대요. 그러니까 무슨 알바냐니까 소방 알바를 하러 간대요. 그래서 소방 알바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소방 알람이 뜨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가서 그걸 꺼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설마 했는데 그 일이 윤락 행위를 하는 모습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것은 불륜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엄청난 유책 사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2년서부터 이 활동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돈을 번 거잖아요. 그리고 성병을 여러 번 걸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거기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남편분의 입출금 내역서를 봤는데 평생 계좌는 뭘로 돼 있죠? 전화번호로 돼 있어요. 이 남성분이 불법 행위를 했다고 했을 때 새벽에 나가면 여자한테 입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를 업주한테 줘요. 근데 그 업주의 계좌가 전화번호야. 그래서 우리가 그 전화번호를 친구 추천을 해보니까 불법 택배업소를 하는 광고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걸 저희가 찾아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치 여자가 그 해당 남자의 관리사를 찾는 것처럼 연기를 해서 문자를 합니다. 근데 그 남자가 일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것을 찾아내고 결국 가해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이 가해자가 아니라 정작 가해자는 남편과 사촌 누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히게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너무나 사위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으로 장인 장모가 희생하면서 거기서 장사를 했던 거예요. 즉 1년 연세를 600만 원 받던 것을 1000만 원 올려주고 거기다가 무려 3배로 올리는 연세 3000만 원을 올려줬어요. 그리고 10년 후에 2억 8천만 원 들어갔던 이 시설물과 건물 이 모든 것을 사위에게 고스란히 전달해주는 조건. 근데 저희가 의아했던 게 얘가 멍청한 것도 멍청한 건데 이 남자가 정말 쓰레기라는 걸 언제 알았냐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저희 앞에서 걸리는 거짓말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합니다. 막 자꾸 말이 바뀌어.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누구 먼저 인터뷰 땄다고 그랬죠?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증거와 모든 패를 다 알고 있고 마치 지금 처음 만나는 것처럼 다가가는 거죠. 그런데 그날 많은 국민들과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D-Day 날에 저희가 게시글을 올립니다. 충격 반전이란 말 딱 한 줄씩밖에 안 들어요. 라이브를 키기 전에 사촌 누나랑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 사촌 누나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돌아선 줄 아는 거예요. 돌아선 게 아니라 사실이 그게 아닌 걸 밝히기 일보 직전에 사촌 누나랑 전화를 했거든요. 왜? 이것도 저희들의 작전이었어요. 남편한테 전화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촌 누나한테 먼저 얘기하면 이 얘기가 사촌 동생한테 귀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공포의 대상이 될까요? 그 작전을 저희가 쓴 거예요. 그래서 사촌 누나한테 얘기했는데 역시 뻔뻔하고 아, 이 여자 정말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중하는구나. 그걸 깨달았는데 남편분한테 바로 전화 옵니다. 그래서 제가 공룡 아빠입니다 그랬더니 잘못 인정한다고. 죄송하다. 사촌 누나랑 얘기되셨나요? 이거에 아마 제 방송에서 나갔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모든 것이 오해가 풀리고 진실이 풀리면서 그 유명 흑돼지 맛집에 사람들이 욕하고 갔었던 분들이 미안하다. 오해했다. 공룡 아빠가 몇 명을 살렸냐.
그리고 저희가 그거 영상을 반박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제주도를 찾아갔는데 줄이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이 흐뭇했던. 남편분 사실 되게 뻔뻔하잖아요. 공중파에 거짓말까지 네네네네. 한 그분의 후일담, 그 사촌 누나나 거기는 없을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헛소리 찌꺼리고 다니죠. 공룡 아빠가 저쪽에 돈 1,000만 원 받고 자기를 배신을 때렸다 뭐 이상한 헛소리를 떠들고 다녀요. 근데 그거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택시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소문났고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자기가 백날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빼박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장인 장모 포함해서 아내분이 형사 고소 고발했어요. 매추는 불법입니다. 형사 고소 고발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방송을 통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잖아요. MBC 상대로 명예훼손, 그리고 MBC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사촌 누나한테 명예훼손, 남편한테 명예훼손 플러스 그 다음에 매춘에 관련된 형사 고소 고발 다 들어갔어요. 이혼은 바로 진행이 되는데 이미 그 여성분이 불륜을 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불륜이 아니라 1월 달에 별거를 시작하고 1월 말쯤에 협의 이혼 절차를 밟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여자는 남편의 유책 사유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하고 다시 합칠 의향이 없었어요. 그리고 양육권 가지고 이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성분이 일하는 택배업에서 택배 소장하고 이런 썸 타는 관계가 한 달 후에 진행된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말들이 되게 많아요. 아직 이혼도 안 한 건데 저거 불륜 아니냐?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판례에서는요. 혼인 과정이 이미 파탄이 난 이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불륜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탄이 났다라고 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파탄이 나기 이전서부터 불륜에 관련된 증거를 찾게 되면 이거는 불륜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흑돼지집 사건은 저희가 주도 면밀하게 증거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고 인터뷰하고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미 혼인 과정이 파탄 난 이후 한 달에 썸이 탔던 관계예요. 불륜이 아니죠. 여성분이 완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남편분이 이미 수년 전서부터 뭘 했죠? 매춘을 했잖아요. 매춘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유책 사유입니다. 당연히 아내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죄송합니다. 이 표현이 나을 것 같아요. 이 X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네들끼리 소문나게 해서 그 사람들을 응징한다고 해가지고 맘카페에 사촌 누나나 아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댓글 작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공룡 아빠를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복수극을 완성하려다가 지네들이 판 덫에 저를 통해서 제대로 발목 잡힌 거죠. 일단은 불륜 피해자 분들에게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이 무속통을 모릅니다. 어떠한 말을 전달해 드려도 그것이 나한테 받아들이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죠. 그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빨리 일어나야 내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반드시 이겨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불륜한 사람은 2번이고 3번이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서해서 다시 잘 사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은 피해자분들이 냉정한 판단을 하시고 자녀 때문에 가정을 유지해야 된다. 자녀 때문에 용서를 하겠다는 것은 변명이고 자칫 잘못하면 본인의 인생에 큰 오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냉철한 판단, 그리고 내 자녀를 어떻게 올바르게 키울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시면 정확한 판단 기준이 나올 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가정을 파탄내는 불륜 상간자들에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설마 나는 안 걸리겠지? 곧 너야. 기다려. 뷰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들 구독과 알림 설정 꼭 이용해 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